여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도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했다고 하던데요. 정말 우리가 서로 전화번호 땄다라고 하는 속칭 그런 말도 하는데 정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서로가 어버이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소식은 없거든요. 윤경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두 정상이 지금 수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지금 바깥에서 뉴스가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수교 국가라면 당연히 연결 채널이 있는 거고 그건 국가 간의 정상적인 연락선이라는 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 다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를 보면 굉장히 쇼를 좋아하잖아요. 네. 예,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더더욱 그렇고요. 지금 온 세계 언론이 어제 오늘 어찌 보면 속았다고 하는 게 트럼프가 김정은과 내가 바로 통화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어제 저녁에도 모두 다 기다렸고 오늘 아침에도 기다렸고요. 아, 네. 지금 이미 이제 워싱턴 시간이 밤 12시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네. 물 건너 가긴 했지만 얼마나 많은 언론이 거기에 속았습니까? 표현이 제가 좀 그렇지만. 네. 그러나 실무자들 특히 폼페이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핫라인이 어디에 어떻게 개설이 됐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자체로 뉴스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만남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이후에 미국의 언론들이 쏟아내는 공세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그럴까 좀 빠져나가는 그런 취지에서 한 얘기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혹시 말이죠. 했는데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는 건 아닐까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했다가 안 하면 또 언론이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런 정도의 도박은 그건 나중에 어찌 보면 굉장히 꼬투리 잡힐 일일 거고. 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통화를 했다면 네. 북미 미국 정상회담 때 다음 주에 곧바로 후속 실무자 고위급 회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그에 대한 어찌 보면 언급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렇다면 폼페이오와 김영철이든 또는 다른 채널의 만남이든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같이 밝혀야 되는데 지금 미국과 북한 입장에서 굳이 마크에서 접촉을 하면서 그걸 감출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했다면 더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양측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공세에서 좀 벗어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부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100개 정도 쓰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 중에 하나 준 거 아니냐. 100개나 써요? 네, 그런 식으로 좀 희화화하기도 하는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위성 비화기 같은 게 서로 교환해서 공유하게 되면 바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서로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김여정 부부장을 단독 회담 중에 불러가지고요. 전화번호 서로 교환하자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 그만큼 바로 현장에서 즉석으로 결정하는 게 많은 분들 같은데 아니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있는데 왜 나한테는 없지라고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부러운 거 세 가지를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부럽다고 한 것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나 지식인 사회에서는 조금 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경호원들 이야기를 한 거죠. 경호원들이 진짜 목숨 걸고 켈리 해병대 출신인데 켈리 비서실장도 무시할 정도로 약간 막강하다 이야기도 했고 또 언론도 이야기했죠. 미국은 V자 경호 그런 게 없습니까? 사실 경호 철학이 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 집약형, 기술 집약형이라 그래서 정보통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방 중심으로 주로 하게 되고요. 그것이 잘 안 되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이나 정보망이 약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 중심의 경호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리 모여서 노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미국 같은 예방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징후 판단에 그런 것을 정보로 미리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출되는 경우는 잘 안 뜨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참모들 다 이렇게 서 있고 하는 모습도 하고 경위에 착착하고 하니까 로봇처럼 자기 말에 잘 듣는다 그런 것들도 부러워했다 그러는데 저렇게 열광하는 모습을 애써 부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 입지가 꽤나 좀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러움과 그런 외로움, 한 단면을 또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걸 지나치게 이야기해서 저렇게 물에 풍덩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을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독재 체제에 대한 부러움을 이야기해서 정체주의와 독재를 찬양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미국 내 지식인들의 비판도 있어서 더 자주 이야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에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어쨌든 궁지에 몰릴 수 있는데 비판 여론에 직면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빠지지 않고 바로 이 여성 앵커를 우리 미국 언론사에 취직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국 지도자에게 열렬히 했다는 그 앵커 매트가 뭐였길래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 여성 앵커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장면으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적이고 과감한 결단으로 세계적인 큰 걸음을 내짚으신 경의하는 최고領導者 동지. 경의하는 최고領導者 동지의 영알무쌍한 지략과 비범출중한 용도로 하여 뜻깊은 이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합중국 대통령은 최고領導者 동지께 야수라고 불리운다는 자기의 정형차를 직접 보여드리며 최고領導者 동지에 대한 당례적인 존경과 호의의 감정을 표시했습니다. 세계가 공인하는 걸출한 정치가 만민이 우러르는 절세 위인을領導자로 높이 모신 우리 민의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 끝없는 행복이 온 나라 강산에 넘쳐 흐릅니다. 세계가 공인하는 걸출하는 정치가 경애하는 최고 지도자 트럼프 동지라고 미국 언론이 얘기하길 바라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돌아간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대적인 찬양 일색이었는데 이 싱가포르 회담을 마치고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의 언론은 굉장히 냉대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춘희 아나운서를 폭스뉴스에 취직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인터뷰 과정에서 폭스뉴스의 인터뷰 과정인데 CNN 뉴스는 가짜 뉴스라고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언론이 이 북미 회담 과정에서 있었던 성과들을 폄훼하고 이것들을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북한에 있는 이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미국에 있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 가뜩이나 몰리는데 일명 멜라니아 너마저일까요? 이 트럼프의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는요, 이민 단속하고 이 불법 이민한 분들 과거에는요, 그런데 멜라니아 여사가 우리 남편을 믿습니다.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마치 남편과는 딱 적을 두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죠?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인배 위원님하고 윤경호 위원님 말씀이죠. 이건 나름대로 배경이 있는 거죠. 우선 멜라니아가 슬로바키아 출신의 이민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성 정책을 떠나서 사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지금 이게 이제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 분쟁도 아니죠. 사실 국경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트럼프가 무관용으로 단속을 해라라고 지시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 4월부터 5월 말까지 2달 정도 사이에만 무려 이렇게 부모와 격리된 아이들이 2,000여 명에 달하고 있어요. 이건 미국 내에서도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사실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살아본들이 아시지만 아무리 불법 이민자라도 교육과 의료 때문에 찾아간 학교나 병원에서 당사자가 불법 이민자의 신분이라도 그걸 절대 고발하거나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멜라니아의 비판은 사실 남편을 향해서 직격탄을 쏟아부은 거긴 하지만 물론 본인이 한 얘기는 아니에요. 멜라니아의 지금 대변인격인 본부국장인 스테파니 그리샴이라는 여성이 CNN과 인터뷰를 하면서 멜라니아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사실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지는 거 이거 절대 원치 않는다. 그리고 양측 그러니까 당국과 단속 대상자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노력을 해서 성공적인 이민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전에는 저런 발언 안 했었거든요. 애써 참는 듯한 거였는데 멜라니아 여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인배 위원님? 사실 이 미국 사회에서 대통령의 이슈와 이 영부인의 이슈가 조금 갈라서 이렇게 분리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영부인이 가지고 있던 적극적으로 했던 이슈가 이제 약자 문제죠. 사회적 약자 문제나 이민자 문제,
그 어린이 문제 그런 문제는 주로 이제 영부인이 적극적으로 다뤘던 이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멜라니아 여사가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나름 영부인으로서 그런 이제 이슈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것 자체가 이 트럼프 대통령 각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좀 이상해서 말이죠. 한번 짚어봤어요. 이인배 위원님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